자, 디지털 논리 회로 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DL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5.6장인데요. Synthesizable HDL Models of Sequential Circuit인데, 자, 먼저 여기 그 Synthesizabl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 Synthesizable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회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Synthesizable, 합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합성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합성 가능한.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게 그 이제 synthesis라는 말이 이거 1학기 때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synthesis는 이런 HDL 코드가 있으면 이게 이제 synthesis라는 과정을 거치면 넷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넷리스트는 그냥 게이트들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회로를 이야기합니다. 게이트로 연결된 그 디지털 회로를 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요 HDL 코드를 넷리스트로, 즉 게이트 레벨의 이런 서킷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synthesis라고 합니다. 이 synthesis라는 과정은 이 용어는 이 공학에서 그 분야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설계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synthesis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학에서는 이제 내가 광학을 가르치니까 광학에서는 어떤 빛이 있을 때 특정 파장의 빛이 있으면 그 특정 파장의 여러 빛들을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빛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요 과정을 우리가 또 synthesis라고 합니다. 이제 프리즘을 생각하면 됩니다. 프리즘.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빨주노포 초반환보로 분해가 되죠. 예, 요 분해하는 것을 이제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요거를 다시 빛을 합쳐주면 하나의 밝은 흰색 라이트 웨이브가 되는데, 라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이 라이트가 되는데요. 이제 요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흰색이 되죠.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synthesis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요 시그널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여러 펑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또 synthesis라고 하고요. 어쨌건 다양한 용어 쓴다. 자,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퀀셜 서킷이기 때문에 이제 시퀀셜 서킷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문법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약간 좀 여기 정리된 것이 두서없는데 조금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어쨌건 먼저 쭉 그 코드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 심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드를 짜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를 또 이제 요 PT로 수업하고 난 다음에 한번 끊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니셜 문하고 이제 always 문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이니셜 문들이 있고 여기 always 문들이 있는데, 어떤 순서가 있는 동작, 어떤 순서가 있는 동작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니셜 문하고 always입니다.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베질로그 HDL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동작이라는 게 그 좀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이 이니셜 문은 우리가 테스트 벤치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니셜 문은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테스트 벤치용인데요. 테스트 벤치용, 스티뮬러스용이고, 이제 always 문은 이제 설계할 때 씁니다. 디자인. 뿐만 아니라 always 문은 테스트 벤치에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always 문이 좀 더 이제 범용성이 있는 건데, 근데 용도가 사실 살짝 다르죠. 순서가 있는 동작을 기술하지만 이니셜 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니셜 하고 이제 begin하고 end를 쓰는데, 요 안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동작을 하고 begin에서 시작해서 end면 끝이 납니다. 그냥 이 이니셜 문 자체가 반복이 되진 않는데, always 문은 조금 다르게 이 always 문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always 문으로 이렇게 뭔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always 문도 이제 begin하고 end로 되어 있을 텐데, 문장이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면 안 써도 되고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면 이제 begin하고 end로 해서 여기 이제 코드 블락을 묶게 되는데요. always 문은 요 안에 있는 게 순차적으로 동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 자체가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문은 요렇게 요 안에 있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이렇게 줄, 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쭉 동작하고 나서 end 만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런 순서가 있는 동작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고, always 문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요렇게 전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always 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런 하드웨어의 동작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기술하죠. 하드웨어 동작을 그대로 모사했다. 왜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켜져 있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문법이 이제 always 문이 됩니다. 계속 어떤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always 문은 끝나지 않는다. begin에서 시작해서 end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end로 동작을 다 하고 나면 다시 begin으로 와서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파워가 꺼질 때까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의 그런 병렬적인 동작이라기보다는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파워가 켜져 있으면 무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법이 always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 반복합니다. 혹은 이렇게 어떤 0일 때 자기 자신에서 그대로 머문다, 이런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입력이 안 들어오면 자기 스테이트에서 계속 머물러야 돼요. 이 하드웨어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돌고 있어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이니셜 문은 자, begin하고 end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클락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서 써야 되는데요. 왜냐면 시퀀셜 문에서 지금 클락 펄스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쓰고 있으니까 클락을 써야 되는데, 요 클락, 요 클락을 정의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always 문을 쓴 클락을 많이 쓰는데, 여기 있네요. 요걸 많이 써요. 요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요 방식이 있고 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인데, 요거는 지금 클락이 30번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단위 시간이 흐르면 클락은 인버팅이 된다. 그래서 10, 인버팅 10, 인버팅 10, 인버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하프 피리어드가 되는 거죠. 하프 피리어드. 이 안 붙인 헷갈리네. 철자 갑자기. 예, 어쨌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니셜 문하고 always 문을 같이 쓴 건데, 저는 요 방법을 잘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건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쓰려면 리피트를 무한대로 거의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숫자를 여기 크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 많이 써요. 이니셜 begin에서 클락은 0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클락을 0으로 초기화하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always 문을 통해 가지고 10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단위 시간이 흐르면 클락은 not 클락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랑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always 해놨으니까 어떤 리피트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무한 반복이라고 했죠. 요거 무한 반복된다. 근데 끝내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이니셜 300 해서 피니시를 넣어가지고 300이라는 단위 시간이 흐르면 끝낸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안 넣어도 상관없죠.
그냥 내가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만큼만 보면 되니까 피니시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피니시 쓰면 가끔 되게 귀찮은 게 모델 심 쓸 때 피니시 해놓으면 그 시뮬레이션 끝난 다음에 딱 그 이 팝업 창이 뜨면서 너 끝낼래? 이렇게 뜹니다. 그거 예스 해버리면 다 쳐버려요, 다. 그래서 가끔 실수하면 또 나가가지고 다시 프로그램 이렇게 켜가지고 다시 프로젝트 살리고 뭐 시뮬레이션 다시 해가지고 파형 띄우고 하는 귀찮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심.2 그 매크로를 이용을 하면 한 방에 원클릭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어쨌건 그걸 안 해놨다면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씁니다, 피니시를. 요것만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많이 쓰고요.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포에버 문을 써가지고 계속 돌려라. 이니셜 문을 썼는데 포에버 문을 써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다시 써보면 이니셜 begin, 처음에 무조건 클락은 0이다. 요건 한번 써줘야 됩니다. 요거 안 써주면 초기 값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계속 unknown 값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forever, 영원히 지속하라. 어떤 동작을? 클락은 not 클락을 이렇게, 그리고 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이라는 단위 시간이 흐르면 클락은 not 클락이 된다. 10 반전, 10 반전, 10 반전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10 반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always 문에 대한 설명은 뭐 지금 좀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if 문이나 이제 case 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lways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always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event control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ensitivity list가 들어갑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넣는 건 뭐냐면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력 성분이다. 만약에 특정 입력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가 정의하지 않으면 그 입력이 아무리 변화해도 출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그 회로를 분석을 해서, 동작을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sensitivity list, event control expression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뭐 A, O와 B, O와 C라고 해도 되고요. A, B, C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퀀셜 로직을 배웠으니까 지금 시퀀셜 로직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리셋하고 클락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리셋과 클락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합니다. 지금은 포지티브 클락, 네거티브 엣지의 리셋, 포지티브 엣지 클락, 네거티브 리셋, 네거티브 엣지 리셋. 요거를, 이게 지금 라이징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인데 그 폴링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 클락이다. 요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립플랍이 들어가는, 레지스터가 들어가는 그런 회로는 무조건 요렇게 쓰면 돼요. 항상 요것만 쓰는 거, 항상 요렇게 쓰면 됩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블러킹하고 non-블러킹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요 always 문 안에서 요렇게 쓰는 거하고 요렇게 쓰는 거 의미가 달라요. 요렇게 쓰는 거하고 요게 있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면, 요거는 지금 그 A 값이 B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B 플러스 1이 C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을 하는 사건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A가 B에 들어가고 그 B 값이 다시 이렇게 C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야겠네. 반대로 해야겠습니다. 요거를 쓰면 A가 B에 들어가는 그 사건하고 B 더하기 1이 C에 들어가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죠? 요거는 우리가 또 나올 때마다 좀 쓸게요. 사실은 안 헷갈리는데, 이렇게 쓰는 코드를 짜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많습니다. 이제 쉬프트 레지스터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부가 설명을 해줄게요. 조금 지금 들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이제 플립플랍을 정의하기 위해서, 시퀀셜 서킷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always 문을 써야 되는데, always 문의 클락과 리셋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바꾸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플립플랍을 한번 그 코드를 짜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레치가 먼저 나옵니다. 레치. D 레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듈 해서 D 레치, 그리고 출력, 입력, 이네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레치에는 지금 리셋이 없습니다. 그래서 Q가 출력이고 D하고 이네이블은 인풋이다. 그리고 Q는 렉으로 정의를 합니다. 레치나 레지스터나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꼭 출력을 렉이라고 한번 더 정의를 해줍니다. 요거를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는데 아웃풋 렉이라고 해도 됩니다. 합쳐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사실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게 좋냐, 이렇게 쓰는 게, 나눠서 쓰는 게 좋냐,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설계자의 스타일일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레치의 동작을 여기에 단 두 줄로 기술을 했습니다. always enable or D. enable이 바뀌거나 혹은 D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이제 요 동작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D 값을 안 썼다라고 하면 enable 신호가 이제 주어졌을 때 1일 때 이 D 값이 Q로 들어가야 되는데 Q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 D가 바뀌면 Q도 바꿔야 되죠. enable이 1이면 근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 좀 구식이고 콤마를 써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짧은 코드로 썼는데요. 이제 여기 있구나. 요거고 인풋 이렇게 정리를 했고 한 줄로써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걸 더 선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썼고요.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썼는데 여기 콤마로 하면 됩니다. 콤마. 요즘에는 다 콤마 씁니다. 최신 문법은 다 콤마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플립플랍. 처음에는 이제 리셋이 없는 플립플랍입니다. 리셋이 없는 플립플랍은 사실은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써도 돼요. 이게 좀 복잡한데 그 위치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에 어떤 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의 앞쪽에는 리셋을 안 써도 되는 플립플랍을 배치해도 됩니다. 근데 안쪽에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이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가 사실은 큰 기준은 아니지만 회로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 초기화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로가 이렇게 뭔가 쭉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쭉 들어있는 값들을 다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회로가 처음에 이제 온이 되면, 파워 온이 되면. 근데 이 처음에 값이 언노운이 돼버리면 다 줄줄이 언노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있는 플립플랍들은 다 초기화를 해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리셋을 해주고요. 그것을 전파시켜가지고 0이 되는 그 전파되는 경로에서 다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사이에 플립플랍들은 리셋을 안 써도 되는데 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플립플랍이 그 초기화가 안 되는 위치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얘는 리셋 단자를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부적인 동작에 의해서 리셋이 될 수 있으면 리셋 단자를 안 달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셋 단자를 달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요 리셋 단자 하나 때문에 들어가는 회로가 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로파워 측면에서 요즘 회로는 무조건 로파워죠. 자, 스마트폰에 배터리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무지 불편합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 요즘의 회로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파워인데요. 로파워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쓰잘데기 없는 회로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리셋이라는 신호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리셋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이면 리셋을 빼고 리셋이 안 되면 초기화가 안 되면 걔는 플립플랍에 리셋 단자를 달아줍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두 가지 코드인데요. 뭐 둘 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표현의 약간 요 표현 방식이 요렇게 쓴 거를 그냥 요렇게 한 줄로 작성을 했다라는 것밖에 없고 근데 지금 요거는 그 리셋 단자를 달았어요. 어싱크로너스 리셋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싱크로너스 리셋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싱크로너스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싱크로너스 동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리셋이 이제 클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먼저 위에 거부터 보면, 자, 포지티브 에지 클락이면 요 동작을 하라라는 건데, 여기에 실제로 코드상에서 클락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냥 여기 정의만 이렇게 해놓고, 요게 약속입니다. 그냥 요게 처음에는 그 어색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HDL, 베릴로그 HDL의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베릴로그 HDL의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클락이 생성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립플랍이 생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클락을 사용한 플립플랍이 생성이 된다.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밑에 있는 형태인데요. 보면 그냥 포지티브 엣지 CLK, 네거티브 엣지 리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f not reset이면 Q에 0이 들어가고 초기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Q에 D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클락에 대한 어떤 코드가 없어요. 안에. 그래도 된다. 약속이다. 다 포함되어 있다. 이미 이 안에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이게 플립플랍이다 라는 게 서로 이 HDL 이 코드의 이 문법에 이미 그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짭니다. 무조건 플립플랍은 이렇게 짭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방식이고요. 요거는 거기서 리셋을 뺀 방식인데, 여기서 그냥 리셋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요 코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건데,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플립플랍을 프로그래밍하는 이 HDL 코드로 짜는 방법은 그냥 이거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꾸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외워두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책 보면 되지. 예. 플립플랍을 짜는 거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 물론 여기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이네이블 단자 같은 거를 또 넣어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모양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D 플립플랍을 이용을 해서 T 플립플랍과 JK 플립플랍을 코딩한 그런 예제입니다. 자, 보면 여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코드를 짰던 D 플립플랍이고요. 아웃풋 레그 Q 되어 있고, 인풋에 CLK, D 그리고 리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죠. 요건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D 플립플랍을 코딩을 했고, 우리가 이 방식하고 이 방식으로 요게 지금 JK 플립플랍이고 이게 T 플립플랍인데, 요 두 가지 방식으로 JK하고 T 플립플랍을 짭니다. 간단한 T 플립플랍부터 짜면, 자, 지금 요 방식 그대로 짜는 거예요.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HDL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죠.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C나 C++ 같은 언어는 뭐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료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 중심의 그런 언어인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데이터는 1%도 없어요. 0%입니다. 0%.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0%입니다. 뭐만 있다? 하드웨어 구조만 기술합니다. 하드웨어 구조만 기술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데이터의 흐름이 아니고, 데이터 자체를 건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설계를 지금 여기서는 디스크립션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진짜 되면, 그때부터는 HDL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그림 그리면 된다. 이게 그렇게 탁 이제 이해가 되면서 설계도 쉬워지고, 다양한 회로를 또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 플립플랍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D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지금 요렇게 집어넣고요. 요 그대로 순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이름만 포트만 바꿨어요. 포트는 자신의 포트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DT는 요게 이제 인풋 이퀘이션인데, 요게 DT죠. DT는 요 값, 요게 이제 Q잖아요. Q 뭐죠? 익스클루시브 O와 입력 T다. 요 식만 요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랍, D 플립플랍의 입력에는 이제 DT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리셋 클락 Q 그대로입니다. 요 입력만 D 플립플랍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요 코드 하나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T 플립플랍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JK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인풋 이퀘이션이 지금 요게 JK라는 신호인데, 요 JK라는 신호를 어디다가 D 플립플랍의 입력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T의 값 넣어준 것처럼 JK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JK 여기서 인풋 이퀘이션 JK는 뭐죠? 여기 보면 요 J and Q 프라임 O와 K 프라임의 Q가 되죠. 이렇게 여기 지금 요 이퀘이션 구해보면 얘네들 이용을 해가지고 되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JK를 만들면 그거를 dflip-flop의 입력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T나 이제 JK는 이 방식으로 코드를 짜진 않아요. 그냥 JK-T 특성 그대로 이제 코드를 짜는 게 사실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모델심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짜볼 예정인데, 요거는 뒤에 우리가 다시 그 모델심을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도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요 테스트 벤치도 이제 그때 같이 보도록 하죠. 중복되니까. 자, 요게 이제 JK 플립플랍을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JK 플립플랍의 이 동작을 우리가 알잖아요. JK 값이 00이면 보유, 00이면 어떻게 한다? Q는 Q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유한다. 1이면 리셋, 10이면 셋, 11이면 반전한다. 요 JK 플립플랍의 동작을 그냥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리셋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리셋을 넣고 싶으면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넣어주냐면, 리셋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if 똑같이 not reset 시 참이면 Q는 1에 B 제로다. else 한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케이스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JK 플립플랍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RST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서 네거티브 에지 RST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 컨캐트네이션 문법 다시 한번 해보면, 요게 지금 1비트고 요게 1비트인데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2비트짜리 신호를 하나 만들고 싶다. 요게 1비트, 요게 1비트면 2비트짜리 JK라는 신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JK는 J, K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됩니다. 지금 요 코드가 요겁니다. 2비트, 요거 한 비트를 합쳐서 2비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잖아요. 물론 안 해도 if문 써가지고 하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코드 짜기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컨캐트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 HDL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코드는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입니다. 결과는 좀 다른데 이제 하려고 했던 동작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왼쪽 거는 이제 밀리 머신을 이용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무어 머신을 이용을 한 건데, 무슨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제 제로 디텍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로를 찾으면 1을 출력을 하는 그런 회로예요. 그러니까 쭉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시리얼로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리얼 인풋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출력이고, 요게 막 1이 들어오다가 0이 한번 딱 들어오면 여기에 1이 딱 출력되는 이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제로 디텍터인데, 이런 시퀀셜 로직을 디자인하는 방법도 딱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보면 되게 비슷한데, 차이점을 잠깐 보면, 먼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모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모듈 선언한 거고,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레그해서 레지스터를 선언하는데, 스테이트하고 넥스트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요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는데 두 가지를 선언을 해야 돼요. 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스테이트를 말하고, 그 저장되어 있는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가 다음에 이제 이동할
트랜지션할 그 스테이트를 저장할 장소입니다. 이렇게 두 개. 현재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4개의 상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S0, 1, 2, 3. 그 값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냥 숫자를 써도 되는데 이 파라미터라고 해서 값을 지정한 이유는 그냥 그 코드상에서 편하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짭니다. 요거 동일해요. 여기까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 결국에 여기까지 요 레그하고 파라미터는 항상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많아지면 여기 S4, S5, 6, 7, 8 계속 그 늘리면 되고 그 늘리는 숫자에 따라서 여기 비트 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요거 지금은 2비트인데 뭐 3비트, 4비트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요 레지스터에 있는 요 비트도 늘어나야 돼요. 2비트, 3비트 이렇게.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always 문이 몇 개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3개로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3개냐면 우리 앞에서 그걸 보면 되는데 요거를 지금 크게 보면 회로가 하나, 2개, 3개죠. 그래서 3개로 짠 거예요. 하나가 하나당 always문 하나씩 썼습니다. always 1, always 2, always 3 이렇게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그대로 짠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1, 2, 3 똑같습니다. 그림 그리듯이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로를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요게 지금 앞에서 봤었던 그 플립플랍 부분이 됩니다. 이 그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이게 플립플랍이에요. 플립플랍. 얘가. 요거 약간 다르게 썼지만 똑같습니다. 리셋이 0이면 S0 스테이트로 가고 이제 리셋이 되면 S0 스테이트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뭘 저장한다? 다음 상태를 저장한다. 이제 그 뜻입니다. 예.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이고요. 요거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아웃풋을 위한 아웃풋 로직입니다. 요게 이제 그 넥스트 스테이트 NEXT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고요. 이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그 상태 정보하고 입력을 받아가지고 다음 상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 S0에서 만약에 Xin 입력이 1이 들어오면 S1으로 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S0에 머문다.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1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이면 S3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들어오면 S0로 간다. 지금 제로 디텍터기 때문에 0이 들어오면 출력을 1로 발생시키면서 S0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0에서는 출력이 0이지만 다른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0이면 이제 그 not xin이 돼서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0이면 1이면 0이 계속 출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일 때 0을 찾으면 1이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그 출력을 결정하는데 아웃풋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 입력이 관여하고 있죠. xin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밀리머신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무어 머신인데요. 요거는 똑같아요. 무어 머신도 당연히 플립플랍 설계하는 건 똑같겠죠. 근데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로직이 약간 다릅니다. 사실은 이거 똑같이 써도 상관없는데 약간 다르게 해봤어요. 여기 요렇게. 그래서 xin이 1이면 다음 상태 이동, 0이면 x0로 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0이면 s2로 가고 1이면 1로 갑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하고 약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다른데 이제 뒤에 가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볼 건데 그 동작은 같은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S2인 스테이트에서는 무조건 출력이 1입니다. 그 밖의 스테이트에서는 0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뒤에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으니까 봅시다.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보면 되는데, 요 동작만, 요거 설명을 했으니까, 요게 이제 요거 입력, 요거 선언해주고 모듈, 그 다음에 요건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고요. 요게 이제 플립플랍 결정하는 플립플랍에 대한 설계했고, 두 번째가 지금 next state 로직이고, 요게 output 로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입력이 순서가 1110 11 0011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1이니까 어디로 가냐면 S1으로 가겠죠. 또 1이니까 어디로 가냐면 S3로 가요. 그 다음 1이죠. 1이면 S2로 갑니다. 0이니까 뭐가 되냐면 0이면 S0로 가면서 출력을 1로 발생을 시킵니다. 이때 출력이 1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1이면 어디로 가냐면 S1, 또 1이면 S2 갔고, 0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돌아가죠. 1로. S0로 돌아가면서 출력을 1로 발생을 시킵니다. 여기서 1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0이 나왔어요. 이때 0이 나오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머뭅니다. 00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제로 디텍터인데 연속된 제로가 나오면 첫 번째 거에서만 1을 발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이면 또 1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첫 번째 발생되는 1에 대해서만 출력을 1로 발생시키는 그런 제로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1이 그 입력될 때마다 출력을 1로 발생시키겠다. 0이 입력될 때마다, 즉 0을 찾을 때마다 1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이제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무어 머신인데요. 요건 똑같고, 요건 항상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항상. 요것도 맨날 똑같이 하고요. 요거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인데 요것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입력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문 쓰고 내부에 if문 써가지고 어느 상태로 이동할지 결정을 해주는 요 형태도 똑같습니다. 케이스문 쓰고 if문 써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 always문 써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뭐 한다? 다음 출력을 만들어내는 로직 만들어내는 것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설계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 always문 3개 쓰는구나. 근데 어떤 경우는 요 두 개를 합치기도 합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else 밑에 요 케이스문을 써가지고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스탠다드 방식으로 3개. 자, 이거는 약간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무어 머신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스테이트, 출력을 만들어내는 스테이트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는 지금 S2라고 지금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111 00 11 0 0 1 0 0 0 1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럼 처음에 1이 들어왔어요. 1. 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머물고 1이 들어와도 또 그 자리에 머물고 0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S2로 갑니다. S2로 이동을 해가지고 1을 출력을 해요. 여기서 1 출력하고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들어오면 그 다음은 S0로 가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0에 대해서는 출력을 안 합니다. 그 다음 1이 들어왔죠. 또 S1으로 이동. 1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있고 0이 들어왔으면 S2로 이동해서 또 출력을 1로 발생을 시키고 0이면은 S0로 가서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1이면은 S1으로 또 가고 0이면 또 S2로 가서 출력을 1로 발생시키고요. 0이면 S0에 있고 또 0이면 S0에 머물고 계속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0이면 S0에 계속 머물고 1이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S1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밀리 머신하고 무어 머신은 약간 이런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모든 밀리 머신은 무어 머신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무어 머신은 밀리 머신으로 변환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 무어 머신이 조금 더 동작이 이제 앞에서 좋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까지는 여러분들 찾아보기 어려울 건데 이제 뒤에 가면 그런 게 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 벤치고요. 테스트 벤치는 지금 밀리
밀리 디텍터하고 무어 디텍터를 같이 하나에다 넣어가지고 입력을 같이 넣어줬어요. 지금 이렇게. 당연히 출력은 따로 뽑는데 입력은 같이 넣어줬습니다. 같은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고 그랬어요. 클락, 리셋 다 똑같이 넣어주고요. 출력만 따로 빼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밀리 타입이고 요게 이제 무어인데 입력을 이렇게 똑같이 넣은 겁니다. 이렇게 t 언더바 x 언더바 in을 같이 넣었고요. 출력은 따로 본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요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리셋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동작을 리셋이 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이 0이 이제 됐다가 요 1이니까 출력이 안 나오다가 요때 딱 0이 됐을 때 요 클락에서 여기 0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1이 여기서 이렇게 뜨죠. 왜냐면 지금 출력을 만들어내는 로직에서 tx 이것의 그 not 값이 출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state가 지금 여기 3 state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코드상에서 보면 이 코드를 볼까요? 이 코드상에서 보면 지금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에서 이 스테이트이면 출력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입력이 출력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S3 스테이트에 지금 Y 있습니다. 여기에서 Y out은 이 그 not X in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 클락에서 이게 이제 0이 됐으니까 다음 0 스테이트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입력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트가 0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클락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출력이 0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클락의 크기랑 지금 클락의 크기만한 출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크기가 작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입력에서 이런 글리치가 있으면 원하지 않은 어떤 잡음 신호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출력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출력을 다른 신호가 어떤 트리거 신호를 받을 경우는 다 동작을 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돼요. 뒤쪽 붙어 있는 그 회로들이.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무어 타입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코드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게 이제 입력인데 요 입력을 보면 요게 요렇게 0이 되니까 1이 떴는데 1이 떴어요. 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렇게 글리치가 생기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어 타입의 이제 그 출력을 보면 이 0이 인식이 되면 그때서야 출력을 딱 띄웁니다. 다음 스테이트에서 출력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S1 스테이트에서 지금 여기 보면 S1 스테이트죠. S1 스테이트에서 내가 0이 들어오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요 타이밍에서 딱 들어오면 S2 스테이트로 이동하면서 S2 스테이트에서 출력을 1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요런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0을 찾으면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얘하고 비교해 보면 이 무어 타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작도 그렇잖아요. 0이 딱 인식이 됐을 때, 요 클락에서 0이 딱 인식이 됐을 경우에 출력을 딱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클락의 완전 동기화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무어 머신과 다르게 이 밀리 머신은 안 그렇죠. 이 스테이트에 따라가지고, 스테이트 현재 상황에 따라가지고, 입력 조건에 따라서 스테이트와 입력에 따라가지고 이 출력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클락에 좀 동기화되지 않은 그런 출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따졌을 때 무어 타입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회로를 만들었어요. 이제 신세시스를 해가지고 회로를 만든 건데요. 이제 밀리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요 입력이 요렇게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무어 타입은 요런 그 플립플랍의 출력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출력으로 플립플랍의 출력이 이 회로의 출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출력이 클락에 완전 동기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클락의 주기로 그대로 출력이 만들어진다. 왜냐? 이 플립플랍의 출력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요런 HDL 코드는 그냥 짜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그대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말로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능력이 중요하냐? 요거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작을 주면, 어떤 이제 목표를 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듬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연속된 그리고 순차적인 이런 동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퀀셜 서킷에서 중요한 건 뭐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주어졌을 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그리는 거는 쉽죠. 스테이트 4개니까 그냥 레그에서 2비트 써가지고 스테이트 정의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스테이트 그냥 하나만 썼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약간 좀 그 신식 스타일로 코딩을 한 건데 이제 하나만 씁니다. 좀 더 간단하게. 4개니까 S0, 1, 2, 3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출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always 하나 더 써야 되는데, always를 그 next state를 결정하는 로직하고 이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플립플랍하고 하나로 코드를 짰어요. 그러면은 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클락 리셋, 그래서 리셋이 주어지면 스테이트는 S0 스테이트, 초기 스테이트로 간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else 한 다음에 케이스문 쓴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스테이트 이동을 정의를 합니다. 뭘 가지고? 이제 if문을 이용을 해서 입력에 따라서 xin이 0이면 s1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s0로 간다. s1 스테이트에서 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요 그대로. 그럼 s1 스테이트에서 보면 s1 스테이트에서 1이면 s2로 간다. 1이면 s2로 가고 0이면 else, 그렇지 않으면 0이면 s3로 간다. 0이면 s3로 간다. 요거를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입니다. 지금 출력이 그대로 플립플랍의 출력이 그대로 회로의 출력이니까 y out은 state다. 그냥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요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assign을 붙여줘야 됩니다. always는 바깥에 쓸 때는 항상 assign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지금 요거랑 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뭐 여기 지금 여기 5.6인데 지금 여기 5.6이 5.6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이제 결과는 뭐 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출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상한데요. 요거는 리셋을 줘서 그래요. 갑자기 리셋이 들어가서 잠깐 초기화 돼가지고 0으로 가버린 것인데요. 지금 요 결과들을 봐도 아주 일정하게 예쁘게 출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어 타입이니까. 이것도 역시 무어 타입입니다. 요것도 출력이 그대로 요 상태 정보만 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얘도 역시 무어 타입이고요. 무어라고 쓰여 있죠. 무어 모델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무어 타입이고, 그래서 결과가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6장 그 시퀀셜 서킷을 어떻게 HDL로 설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에 뭐더라? 코드를 짜는 방법은 이거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 그냥 요 규칙에 따라서 짜기만 하면 된다. 하나 꼴만 외워두면 됩니다. 하나 예쁜 거 출력해 놓으면 어떤 시퀀셜 로직이든 다 설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다? 이 회로를 위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요거를 요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매뉴얼 방법을 배울 텐데 그것도 기계적이에요. 이걸 알면 이거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책에서 예제 나와 있는 대로 따라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요걸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실제로 모델 심 쓰는 거를 다시 한번 요 시퀀셜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